뭔가 혼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. 그쵸? 네.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이라면.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요즘 같은 때 무기력해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. 특히 이 시기가 그렇기도 하고 연말인데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카페도 갈 수 없고 운동을 하러 갈 수도 없고 밖에 나가기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데 이 무기력증이라는 게 저는 인생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무기력과 슬럼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저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. 오늘은요, 저의 실패담, 그리고 저의 인생 얘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솔루션, 저의 방식, 어떻게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싫어하지 않고, 혐오하지 않고,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. 네. 사람이 여러 번 인생에서 실패를 하다 보면 쪼그라들죠. 계속해서. 짜가지고, 그쵸? 이런 감정들을 열심히 살아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. 저도 굉장히 많이 느껴봤거든요. 저는 30세 이전에 뭔가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공이라고 이룬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성공과 실패를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한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요. 첫 번째 실패라고 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던 거. 저는 수능이라는 걸 두 번을 봤는데 두 번 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. 네. 그걸 실패라고 한다면 실패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나운서로 저는 일을 제일 먼저 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아나운서라는 일을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늦게 시작하기도 했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아나운서로서 처음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오디션 면접을 보면서 정말 수차례 한 수십 번은 떨어짐을 당했을 거예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오는 상실감? 뭐 이거는 모든 취준생들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겠죠?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도전이라는 걸 해야 하잖아요. 되게 취업을 어느 직장에 딱 한 곳에 하게 되면 그 안도감이 어떤 거냐면 더 이상 면접을 안 봐도 안 되는구나 라는 감정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직업의 특성상 프리랜서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면접을 봐야 했어요. 20대 후반까지도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와 좌절과 우울감들이 또 있었고요. 또 이후에 이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또 쇼호스트 준비를 같이 했었어요. 제가 아나운서와 쇼호스트를 준비하면서 돈을 또 굉장히 많이 썼죠. 버는 대로 또 이 학원 비용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면접을 보고 했던 것들 결국에는 저는 아나운서도 쇼호스트도 그 일 쪽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는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어요. 만약 그랬다면 지금 그쪽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겠죠? 그리고 또 제가 20대 말쯤 처음 시작해본 사업, 네, 가방을 만드는 사업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마저도 거의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죠. 네. 이 많은 것들을 뭔가 성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요. 어떤 적정 기준치를 못 미쳤으니까요. 이렇게 얘기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. 근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어떤 시험을 준비해요. 그 시험을 1년, 2년 준비를 했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그 일의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굉장히 허탈하잖아요.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저의 25세에서 30세 학교를 졸업한 그 시점에 5년간 20대 중후반을 돌이켜보자면 정말 많은 삽질을 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손에 쥘 만한 어떤 결과물을 이루지를 못했었어요. 네, 계속 그런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내 안에 나는 무언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어떤 감정이 싹트기가 쉽잖아요. 네.
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 자신이 계속해서 작아지는 걸 자주 느꼈던 것 같아요. 제 주변에는 제가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뭐 가까운 지인이든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지인이든 간에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네, 여러분들이 또 알 법한 그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는 감정을 가지게 되죠. 이거는 그냥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 같아요. 물론 지금은 20대만큼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는 아니에요. 왜냐면 저는 그 시기가 다 지났고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저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.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. 제가 어떻게 그런 슬럼프와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지금 제 삶을 이뤄나가면서 또 2권의 책을 쓰기도 했고 또 유튜브도 그래도 아직도 많이 작지만 10만을 달성했냐면 제가 계속해서 해온 일이 있었어요. 바로 그게 뭐냐면 기록이었는데요. 네. 왜 정말 20대 때도 열심히 살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내 손에 쥘 만한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렇게 아침에 7시에 나가서 스타벅스에 나가서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뭔가 일을 하고 준비를 하더라도 저는 그냥 준비생인 거죠. 준비생으로 살다 보니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느끼게끔 하는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 상황을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나는 매일같이 내 인생,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기록을 해야 했었어요.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지금 이번에 나온 책, 이 90일 챌린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기록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. 그리고 내가 정한 한 가지 목표, 그게 어딘가에 뽑히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아주 작은 일들이라도 하나씩 목표를 세워가면서 이루는 걸 기록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.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. 만약에 내가 그때 잘 됐더라면 어땠을까? 뭐 가령 아나운서 일이 혹은 뭐 쇼호스트 일이 이런 것들이 잘 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만약 그게 잘 됐더라면 저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. 또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.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아나운서로서 살던 그 시절보다 지금 유튜버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훨씬 더 보람된 일이거든요. 왜냐하면 아나운서라는 건 어떤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아니에요. 정확히 말하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. 어떤 방송의 프로그램을 위해서. 그렇죠.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식으로 기획하고 편집하고 제작을 할 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.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솔직히 말하자면 저한테 정확하게 핏되지 않았던 거죠. 저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크리에이터로서의 삶 그리고 작가로서의 삶이 저한테 맞았기 때문에 30대가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세상에 NO라는 신호를 받았던 걸 수도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끊임없이 실패를 하잖아요. 그 일이 실패를 하는데 는 다음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그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맞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네, 결국은 인생은 계속해서 살아봐야 무엇이 더 나에게 맞았던 일이었는지 뒤늦게 알 수 있다는 거죠.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우리는 점들을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. 그냥 looking backward, 뒤로 보면서 그 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.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계속해서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잘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것 같지 않을 때 가끔 생각해 보세요. 그건 분명히 다음 어떤 기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
기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책을 뭐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뭐 노트에 그냥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얼마나 내가 위로가 되는지. 이 다이어리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를 알잖아요.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 자신과 하늘과 이 기록만큼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. 만약에 그냥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책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것과 같이 저의 30대 이전의 실패담들을 많이 담기도 했고 잘못된 생각들을 담기도 했거든요. 그게 여러분들한테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왜 사는 게 늘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.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왜 뭔가 특별히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없이 그냥 평범하게 무던하게 살아가는 게 본인 스스로에게 맞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게 잘못되거나 안 좋거나 더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죠. 다만 내가 좀 더 잘 됐으면,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좀 한번 이뤄봤으면,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학대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. 정신적으로.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네, 앞으로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하루를 기록하다 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,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훨씬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.